자, 태풍 강풍 보시면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 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를 발령한 때에 발령 지역의 바람과 비를 말하며 최대 순간풍속 14m/s 이상의 바람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바람의 세기는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 기상관측소, 가장 세계 기상관측소에 나타난 측정 자료 중 가장 어떤 거? 큰 거. 이때 태풍 경보가 발령됐어요. 태풍 경보가 발령됐어요. 그러면 태풍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잠깐 7번 보시고 여러분들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태풍 경보나 태풍 주의보가 발령됐어요. 그러면 태풍 불었어, 안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태풍 피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강풍 피해는요. 왜 그러냐면 얘는 바람과 비고 그때 바람은 최대 순간 풍속 13m/s 이상의 바람이니까. 되셨죠? 그런데 얘네는 없어요. 얘는 안 불었단 말이에요. 그냥. 근데 강풍이 아무 말 없이 그냥 15m/s 15m/s로 바람이 불었어요. 그럼 얘는 태풍 피해는 아니죠. 무슨 피해로 될까요? 강풍 피해로 됩니다. 강풍 피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태풍, 강풍. 구분을 잘 하시고요, 얘를.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저 A라는 지역이 있어요, A. 땡땡면, 세모리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A라는 관측소, B라는 관측소, C라는 관측소가 있어요. 자, A라는 관측소는 12m/s의 바람이 불었고, B라는 관측소는 15m/s의 바람이 불었고, C라는 관측소는 13m/s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돼요, 이제? 얘 가지고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얘 가지고. 자, 그 다음에 다음번에 우박, 아까 나왔네요, 우박. 얼음알갱이 또는 얼음덩어리. 다음번에 지진 보시면 뭐 규모가 5.0 이상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라번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다. 마번에 집중호우 별표 치시고 집중호우.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 호우주의보 또는 호우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 지역의 비 또는에다가 동원해 적어요. 또는 농지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에서의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인 강우 상태입니다. 이제 12시간이나 20시간 갖고는 장난 못 칩니다. 다 알고 있어서 뭐 거잖아요. 이거 장난칠 거예요. 호우 경보가 발령됐어요. 잘 보셔야 돼요. 세 가지 조건 드릴 겁니다, 제가. 호우 경보가 발령됐어요. 근데 A라는 관측소, B라는 관측소, C라는 관측소에 12시간 누적 강수량을 보니까 12시간 강수량을 보니 얘가 70mm, 얘는 60mm, 얘는 50mm인 경우에요. 1번, 2번. 호우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어요. A라는 관측소, B라는 관측소, C라는 관측소를 보니까 12시간 누적 강수량 A는 70mm
밀리미터, 얘는 90 밀리미터, 얘는 60 밀리미터가 내린 거예요. 세 번째, 호우 경보가 발령됐어요. 그리고 A라는 지역, B라는 관측소, C라는 관측소 보니까 A는 12시간, B도 12시간, C도 12시간에서 얘는 80mm, 얘는 90mm, 얘는 100mm가 나온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호우 경보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A라는 지역, B라는 지역, C라는 지역이 있어요. 관측소가. 그래서 12시간 누적 강수량을 보니까 A는 60mm, 얘는 50mm, 얘는 75mm인 경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걸 보상하고 어떤 걸 보상하지 않을까요? 아까 제가 또는에다 동원을 치시라 했죠? 또는. 호우는요, 호우 피해는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 발령되거나 또는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얼마나 80mm 이상이라 하잖아요, 지금. 가장 가까운 데서. 그러면 얘 아니면 얘 둘 중에 하나라는 말이잖아요. 아니면 얘 두 개 다 해도 돼, 상관없고. 이해되셨어요? 자, 이거 보세요. 호우 경보 발령됐죠? 그럼 뭐 호우의 호우 아니에요? 호우, 얘는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얘 상관없어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얘 둘 중에 하나면 되니까. 얘는요. 얘는 아니지만 뭐가 돼요? 얘가 되는 거죠, 지금 뒤에 것이. 90mm 얘가 있죠, 지금. 보상하는 손해다. 얘는 둘 다 맞죠? 얘도 보상하는 손해다. 얘는 보상하는 손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지금 간단하게만 이렇게 제가 이거 문제 만들어 놨거든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저 맞으시면. 잠깐만요. 저 보시고 이거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문제로. 그다음에 봐번에 보시면 일소 피해 봐보시게 일소 피해. 자, 폭염으로 인해 보험의 목적에 일소가 발생하여 생긴 피해를 말하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잘 보세요. 폭염으로 인해 보험의 목적이 일소가 발생하 생긴 피해가 일소 피해의 정의고요. 밑에 보면 일소는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되어 과피 또는 과육이 괴사되어 검게 걸리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일소입니다. 일소. 그러니까 일소하고 일소 피해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는 정확히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소는 햇빛에 걸려서 과피 또는 과육이 검게 걸리거나 변색되는 현상을 보고 일소라고 그러고 이로 인한 피해를 뭐라고 한다? 일소 피해라고 한다. 폭염은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발령한 때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에서의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낮 최고 기온이 연속 며칠 이상? 2일 이상, 33도 이상으로 관측되는 경우를 말하며 라고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또는이란 말이 없죠? 네, 없습니다. 연속 며칠 이상? 2일 이상. 몇 도 이상? 33도. 이때 폭염특보는 뭐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에 폭염특보를 적용한다. 그리고 폭염특보가 발령한 때부터 해지한 날까지 일소가 발생한 보험의 목적에 하나에 보상한다.
근데 시험에는 얘가 나올 가능성이 꽤 큽니다. 얘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거 있죠? 이거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꽤 커요. 마지막 4번에 이제 가을 동상에 보시면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하며 원칙은요. 과일이 얻은 겁니다. 뭐가 얻는 거라고요? 과일이 얻는 거예요. 그런데 잎까지 나왔잖아요. 지금 잎까지.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하며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 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거 조심하실 게 뭐냐? 과일이 있는데 얘가 얼었단 말이에요. 이만큼 얼었어요. 땡땡 얼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나갔어요. 조사가 나가서 보니까 얘가 날씨가 풀렸어요. 따뜻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녹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녹은 증상, 녹았으니까 얼어있는 증상이 없죠, 지금. 이게 보니까 말을 갖다 잘 보시는 게 육안으로 판별 가능 결빙 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경우니까 우리가 조사 나갔을 때도 뭐에 있어야 돼? 얼어 있어야 된다. 결빙 증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조사 나갔을 때 날씨 풀려갖고 얘가 어떻게 돼요? 녹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녹았을 때 계약자가 와서 물어봅니다. 말합니다. 얘 얼었던 거다. 근데 얘가 녹아서 이렇게 됐으니까 증상이 이런 증상이다. 말을 해주면 그러면 평가사는 가을 동상이가 얼었다가 녹았을 때 증상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가야 돼요. 그런 것까지 이제 뭐란다? 봐준다고 말입니다. 이거 말하는 겁니다. 요 말을 말하는 거죠. 지속 남아있는 경우에 하나의 피해를 인정한다. 그 다음에 이 피해는 단감, 떫은감 품목에 한하여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 동상해로 전체 입중 얼마? 50% 이상 고사한 경우 피해를 인정한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가을 동상해다 그러면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긴 피해를 보고 뭐라 한다? 가을 동상이라 한다. 근데 사과, 배는 뭐만 얼까요? 과실. 단감, 떫은감은 과실과 잎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잎이 얼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인정해 주는 건 아니라 날짜가 며칠까지 가을 동상이에요? 10월 31일까지 가을 동상이고 이 피해가 전체 입중 몇 퍼센트? 50% 이상 고사해야 돼. 피해가 있을 때 이 피해를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시험 보실 때 만약에 이 피해 인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피해 인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다? 이 조건을 충족한 겁니다. 지금. 이 말 자체가 충족한 겁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보상하지 않은 손해 보시면 바로 그 적과 종료 이전과 적과 종료 이후가 있는데 거기에 적과 종료 이후 거만 보시면 됩니다. 적과 종료 이후. 아, 그거 말씀 안 드리고 이거 하실 때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우리가 그 착과 피해 구속률을 구할 때 구하는 방법이 좀 달라져요. 정상과까지 포함시켜서 이제 달라집니다. 그때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거는 지금 말씀 안 드리고. 자, 거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시면 어디 거만 보시면 되시냐? 괄호 2번에 적과 종료 이후 거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상하는 손해 말고 나머지가 뭐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말씀드렸죠. 보시면 가번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가만 보시면 예를 갖다 외우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고 잘 읽어보시라고 말이에요.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그거? 계약자 잘못이니까 보상 안 해주겠죠, 당연히. 나번에 보시면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래요. 누가 수확하지 말으래요, 그러다가. 안 그랬죠. 나번도 계약자 잘못입니다.
4번에 보시면 제초 작업. 제초 작업은 뭐예요, 이게? 풀 베는 거죠. 시비 관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런 말 잘 나와요. 이 시비. 비료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시비 관리, 비배 관리 그 말이에요. 시비 관리는 비료 주는 것을 어떻게 지금냐 그 어떻게 주는 거 그 말이고 비배 관리도 비료 주는 거예요. 비료를. 근데 이 두 개가 엄연히 엄격하게 말하면 다른 말입니다. 근데 우리 공부하실 때 어쩐다? 그냥 같이 봐버려라 그 말이에요. 같이 봐버려. 밑에 보시면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라 돼 있습니다. 손해. 자, 여러분들 그 평가사 조사 나가셔가지고 뭐 자주 발생한 일인데 양파나 마늘이나 그런 애들은 발생하지 않는데요. 벼조사 나가잖아요. 그럼 벼조사 나가면 이제 계약자들 비료를 얼마 줬다, 얼마만큼 줬다. 그다음 이게 어떤 농작물이 있는데 그 농작물이 심어서 수확할 때까지 보니 보통 어떤 성질의 비료를 몇 번 주고 4번 주고 어떤 성질의 비료를 5번 주고 그랬다 줘야 이게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데 가서 보니까 A라는 종류를 뭐 2번밖에 안 주고 얘는 3번밖에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줘서 안 줬어요? 안 준 거죠. 그러면 잘 안 크겠죠. 그러니까 또 보상하지 않는다. 통상적인 영농 활동하지 않는 거 보상하지 않는다. 물어봐야죠 이제. 예,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돼요. 이제. 근데 계약자들은 다 그러죠. 다 줬다 그러죠. 다 줬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갖다가 질문 잘하셨네. 계약자들한테 이제 우리가 2번 줬는데 3번 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다가.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요. 비료를 줬으면 비료를 어디서 구입을 했겠죠. 그 영수증까지 다 내놓으라 해야 됩니다. 내놓으라고 출하 증명서까지 전부 다 내놓으라 해야 돼요. 약친 거 있죠? 약친 것까지. 약을 갖다가 3번, 4번 쳐야 되는데 3번, 4번 쳐야 되는데 한 번밖에 안 쳤다. 또 3번, 4번 쳐야 되는데 어떤 분은 자기는 10번 쳤대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됩니다. 더 안 좋아져 버려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라번에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되어 있죠. 얘는 원래는 보상하지 않는 거고요. 마번에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농어촌공사에 수문 관리하시는 직원분께서 수문을 잘못 관리해갖고 우리 터져버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번에 보시면 강풍이면 몇 미터 이상이 돼요? 초속? 14m라고 했죠. 근데 최대 순간풍 14m/s 미만의 바람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4번에 보시면 보장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동록 등 모래 옆에 보니까 간접 손해로 되어 있죠. 이 간접 손해는 밑줄 치시고 동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간접 손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에 동록 그러면 뭐예요? 동록? 검은 반전병. 과실에 발생하는 검은 반전병보다 동록이다. 동록을 그 사과나 배 하시는 분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 그 뭐라고 하냐면 삽이라 합니다. 삽이 꼈다, 삽이 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번에 보시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다 돼 있죠. 자, 벌써 아번에 보시면 얘 지금 저가 종료 이후죠. 그러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상하는 손해는 뭐가 태집, 지화, 우후 맞죠? 태집, 지화, 우, 가일이죠. 그거 말고 나머지 것들. 그 다음에 자번, 차번 묶어보시고요. 자번, 차번 묶어보시고. 말로만 해드릴게요. 자, 과일입니다. 과일. 우리가 보상을 해줄 때는요. 과일은 나무에 달려있을 때. 그 다음에 논작물이나 밭작물은 땅에 심어졌을 때. 그때 피해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낙과는 달려있다 떨어졌으니까 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수확하기 전에 보상을 해주는 거지. 수확한 이후에는 보상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수확한 이후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창고에 들어가 버리면 보상을 안 해준다. 그래서 4번에 저장한 과실에 나타난 손해.
그다음 차번에 보시면 저장성 약화, 과실 경도 약화 등 유관으로 판별되지 않는 손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사과 있죠? 사과나 배 드시면 아십니다. 바로 아셔요. 특히 사과 그 선물 박스에 있는 사과들 있잖아요. 그래도 걔네들 박스 담아놓고 좋은 저장고에 해놔요. 해놓고 안 팔린 거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팔아요. 그러면 그네들 이제 모양은 똑같아. 모양은 얘가 그 정상 올해 사과인지 작년 사과인지는 몰라요. 똑같으니까. 근데 깎아서 드셔보시면 알죠. 바로 드셔보시면 바로 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카본, 타본 봐보세요. 카본, 타본 묶어보시고 옆에다가 일소 피해라고 적어보세요. 일소 피해. 다른 거 작물은 안 그러는데요. 사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드실 때 아주 빨갛게, 아주 새빨갛게 익은 애들이 맛있어 보이시죠? 그래서 계약자들은 그 사과를 색깔 내기 위해서 엄청 고생하십니다. 색깔 내기 위해서. 이 과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도 있다? 이파리들도 있을 거예요. 이파리. 근데 여기에서 뭐가 빛나요? 선이 있어요. 선이. 그럼 얘가 이제 막 비출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지금 색깔 내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이파리 가리고 있잖아요. 지금. 나 얘를 갖다가 딱 끊어준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적과 들어봤죠. 과일을 따는 걸 적과, 꽃을 따는 걸, 예, 이파리 따는 걸 적엽 그럽니다. 적엽. 이파리 따주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수시로 따줘요. 수시로. 수시로 가면서 탁탁 끊어줍니다. 가지도 끊을 때도 있어요. 끊어줘요. 따주는데 하다못해 밑에 뭐까지 가냐? 반사 필름까지 갑니다. 언제 까냐면 한 8월 정도 깝니다. 8월 정도 여름에 까는데 이 반사 필름 깔 때 엄청 더워요. 밀식이나 반밀식이나 이렇게 돼 있는 한 줄로 돼 있는 애들 있어요. 한 줄로 줄 열들이. 그 애들은 옆에다가 여기 깔아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재배여가지고 막 이제 나무도 이제 이렇게 개심자형으로 이렇게 막 돼 있고 얘네들은 고개 숙여가지고 막 허리 꾸여 해야 돼요. 10분만 하면 땀이 뻘뻘뻘뻘 나거든요. 여기서 여기 나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반사받아고 막 하는데 계약자가 욕심이 너무 과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따버린 겁니다. 다 따버린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얘만 덩그러니 남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타불지. 그래서 첫 번째 카본이 농업인의 부적절한 뭐다? 입제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다. 이 소지란 말을 왜 안 바꾼지 모르겠어요. 진짜 차라리 적엽을 하든가 입제고를 하든가. 그다음에 타번에 보시면 병으로 인하여 낙엽이 발생하여 태양광의 과시 노출됨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되어 있죠. 얘가 계약자 따는 게 아니라 지가 톡톡 떨어지는 병이 있어요. 이걸 갈반병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할 때는 이 생겨버리면 바로 약체가 됩니다. 그러면 뭔 말이에요? 약 쳤다 안 쳤다? 약을 안 친 거죠. 그럼 뭐다? 통상적인 영농활동 하지 않은 거 말이에요. 그래서 뭐다? 보상하지 않는다. 일소 피해가 나갑니다. 카본하고 타본은. 자, 파번 보시면 식물방역법 제36조 방제명령에 의거 금지 병해충인 과수화상병 발생에 의한 폐원으로 인한 손해 및 정부 및 공공기관의 매립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되어 있죠. 여기 화상병 봐두시 화상병. 과수화상병이라고 있습니다. 얘는 어떤 병이라 생각하시냐면 여러분들 그 구제역 아시나요? 구제역? 소나 돼지 걸리는 구제역. 아니면 돼지 열병 같은 거. 뭐 저기 뭐냐 오리나 닭에 걸리는 그 AI 있죠? AI 조류독감 그런 애들 걸리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그 양계장이나 오리 농장이나 그 축사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폐원 같이 합니다. 땅 묻어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죠. 메워버리죠. 요거 하신 공무원분들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PTSD인가 뭐시긴가 있잖아요. 그 걸려가지고 거의 꽤나 있으시더라고요. 그냥 뭐 멀쩡히 살아있는 애들 그냥 다 메모시켜버리니까. 똑같아요. 화상병도 똑같습니다. 화상병도. 과수원이잖아요. 과수원. 과수원이다 그러면 반경 100m 안에 있는 그 사과나무, 배나무, 뭐 감나무도 있잖아요. 걔네들 전부 다 베갖고 땅에다 묻어버리는 거 아니면 태워버려야 돼요.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돼지나 소나 닭이나 오리를 이렇게 했을 때 정부에서 보상금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와요. 법정 전염병이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보상금 나옵니다. 보상금 나와요. 보상금 나오니까 보험금을 지급해버리면 뭐가 돼요? 이중이득.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하번에 보시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이,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다. 이니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저한테 혁명이 뭐냐, 사변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 네이버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넘겨보시면 이제 나무 손해보장 특약에 보상하지 않는 재해다라고 되어 있죠. 나무 손해보장에서 보상하는 거는요. 나무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죽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나무가 죽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거기다가 간단하게 이거 참고로 이거 한번 적어보세요. 나무 보험금 의 피해율을 적어보시면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실제 결과 주수분의 피해 주수인데요. 이때 피해 주수는 뭐냐면 얘는 보사 주수입니다. 보사 주수예요. 고사주수는 이제 보상하는 손해로 죽은 나무를 고사된 나무를 고사주수라고 했죠. 보상한 손해로. 보상하는 손해로 어떤 거요? 보상하는 손해로 쳤다. 죽었다. 그래, 죽었다. 근데 보상하는 손해를 받았어요. 근데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보험금 나와야 안 나와요? 이 두 개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자, 보시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이거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제초 작업, 시비 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보상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 것 보시면 피해를 입었으나 회생 가능한 나무 손해래요. 피해를 입었으나 회생 가능한 나무 손해. 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보험금 나가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다. 토양 관리 및 재배 기술 잘못 적용으로 인해 생긴 나무 손해다. 계약자가 이제 땅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병충해 등 간접 손해에 의한 나무 손해. 병충해 안 됩니다. 병충해도 나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하우스 부대 시설 등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이렇게 이해하세요. 하우스나 부대 시설이 노후화가 되고 어떤 손해가 이제 어디가 저게 그 시설이 좀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계약자는 그걸 보고 즉시 고쳐야 되겠죠.
지체 없이 그걸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고 놔두고 손해는 보상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밑에 보시면 계약 체결 시점 밑줄 쳐보세요. 계약 체결 시점 밑줄 쳐보시고. 자, 현재 기상청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다. 당연히 이 문구만 보면 보상해주겠죠. 앞에 뭐라 돼 있어요 지금? 계약 체결 시점, 체결 시점. 계약 시 이전에 발생한 피해니까 보상 안 해주고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다.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말고 나머지 것도 말하는 거고 밑에 보시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이,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다. 넘겨보시면 13페이지에 종합위험 과수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시면 오른쪽에 보상하는 손해가 지금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렇게 돼 있죠? 네,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밑에 복숭아는 특약으로 병충해 보장, 세금 금융법 돼 있죠? 특약 지워버리세요. 특약 아닙니다, 얘. 이 교재 쓰신 분이 잘못 쓰신 거예요. 병충해가 특약인 거는 벼밖에 없습니다. 벼밖에. 나번에 자연재해, 재해 정의,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보상하지 않는 거 잘 보시면 괄호 1번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번에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3번에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았다. 4번에 병해충이다. 단 복수는 어쩐다? 세균, 구멍병 등으로 인한 손해는 제외된다. 이 오해하지 마실 게 이 세균, 구멍병 있죠? 세균으로 인해서 나무나 과일이나 이파리가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실 거. 뭘 조심하시냐? 복숭아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복숭아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무들한테도 발생하는 일인데 복숭아에서는 얘를 어쩐다? 보상하는 손해로 봐준다라는 뜻이에요. 하도 심하니까. 5번에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6번에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 하우스 부대시설이 노후 및 하자다 그러면 어쩐다? 지체 없이 수리해라 그런 뜻이에요. 수리 안 해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7번에 계약 체결 시점 밑줄 쳐보시고 계약 체결 시점 있다 밑줄 쳐보시고 거기다 방점 찍으시고요. 8번에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9번에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이,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라고 돼 있죠 지금이?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는 없는 말이지만 저정한 과실에 나타난 손해도 보상을 해줄까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뭔 말이냐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여기는 지금 9번까지만 나와 있고 뒤에 보시면 뭐 10몇 번까지 나와 있고 막 그러잖아요. 앞에 보시면 이거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예를 들어놓은 것 뿐입니다. 그냥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이거 말고도 더 있을 거예요. 더 있을 겁니다. 넘겨보시면 그런 거 지나가다가 논이 있는데 트랙터 가다가 잘못해가고 갈았단 말이에요. 트랙터 잘못 들어 이 논에 들어가 잘못 들어가서 다 작살 냈단 말이에요. 이게 보상해줘. 농협에서 보상해줄 거야 안 해줄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 이 트랙터 주인한테 물어봐야지. 그런 말입니다. 예시. 그러니까 예를 갖다가 막 외우실 필요는 없다. 자주 읽어보시되 이렇게 깜치듯이 외우실 필요는 없다. 뭘 아시라? 보상하는 손해를 아시라 그 말이에요. 보상하는 손해를. 자, 넘겨보시면 비가림 과수까지 가지고 좀 쉬었다 하실게요. 비가림 과수. 아니구나. 비가림 과수. 과실손해보장 방식 OD하고 감결 보시면 자, 보상하는 손해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다.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앞에 거랑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비가림 과수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